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자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 66입니다. 남편 일찍 잃고 혼자 아들 하나 키우며 살아왔어요. 공장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아들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켜줬습니다. 며느리 들이고 나서야 비로소 어깨짐을 덜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제 착각이었습니다. 아들 성민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 나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 라고 하던 녀석이었거든요. 실제로도 대기업에 입사해서 제법 괜찮은 월급을 받게 되었고 3년 전에 은주라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은주는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대학도 좋은데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집에 왔을 때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라고 인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단정해 보이던지 그때만 해도 우리 성민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어서 마음이 참 흐뭇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몇 달이 지나면서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명절에 제가 전을 부치려고 하면 어머님, 요즘은 다 사서 하는데요 라고 말한다든지 제가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면 아, 감사합니다만 저희는 이미 다 준비했어요 라고 하면서 받기 싫어하는 표정을 짓는다든지 말이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작년 추석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성민이네 집에 가서 차례상을 차리는데 은주가 갑자기 어머님, 제가 할게요 라고 하면서 제 손에서 그릇을 빼앗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라고 하는 거예요. 60년 넘게 살면서 차례상도 못 차린다는 말인가 싶어서 기분이 상했지만 며느리니까 그냥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화장실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다가 은주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언니, 진짜 답답해. 시어머니가 자꾸 간섭하려고 해. 차례상도 자기 방식대로만 하려고 하고. 아니,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옛날 방식만 고집하는 거야? 정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간섭한다고요? 저는 그냥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한 건데 그게 간섭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며느리가 힘들어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뒤로는 가능한 한 개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아들과 며느리 집에 갈 때마다 은주의 시선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예전에는 어머님, 진지 드세요 라고 하면서 상을 차려주던 아이가 나중에는 아, 어머님 오셨어요? 라고 대충 인사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성민이한테 은주가 왜 그러는 것 같냐? 고 물어봤더니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은주가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들 힘들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작년 겨울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 먹었는데 며칠이 지나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민이한테 전화를 했더니 엄마, 병원에 가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은주가 옆에서 어머님, 제가 좋은 한의원 아는데 거기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양약보다 한약이 몸에 좋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걱정해준다는 생각에 그 한의원에 갔는데 한의사 선생님이 어르신 몸이 많이 허하시네요. 보약을 좀 드셔야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치 한약을 지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약을 먹고 며칠 지나니까 몸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았어요. 어지럽고 속도 울렁거리고 밤에는 잠도 잘 안 왔습니다. 그래서 성민이한테 한약이 안 맞는 것 같다고 했더니 은주가 어머님, 한약은 처음에 그럴 수 있어요. 좀 더 드셔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은주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눈빛이 좀 이상했어요. 뭐랄까, 걱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다고 할까요.
그때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예민해진 건가 하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부터 뭔가 잘못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쯤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런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서 문구멍으로 내다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문을 열어보니까 바닥에 쪽지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글씨를 보니까 남자가 쓴 것 같았는데 누가 이런 쪽지를 남겨놨을까 싶어서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장난인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동네에서 일어난 사기 사건 때문에 누군가 경고해주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 쪽지를 받고 며칠 후 성민이가 갑자기 집에 왔어요. 평소 같으면 미리 연락을 하고 오는데 그날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서 왜 그러냐? 고 물어봤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혹시 은주랑 말다툼 같은 거 하신 적 있어요? 순간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냐? 고 했더니 아니, 은주가 요즘 계속 엄마 얘기를 하는데 좀 이상해서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상하다는 거냐? 엄마가 자꾸 간섭하신다고. 그리고 혹시 엄마가 은주한테 뭔가 상처되는 말을 하셨냐고 묻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언제 은주한테 상처되는 말을 했다는 건지,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단순한 고부 갈등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몰랐지요.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됐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성민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고 손에는 뭔가 서류 같은 걸 들고 있더라고요. 엄마, 성민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고 물었더니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은주가 엄마를 신고했어요. 순간 국자가 손에서 덜컥 떨어졌습니다. 뭘 신고했다는 거냐? 고 물었더니 성민이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어요. 가정폭력. 신고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가정폭력이라니요? 제가 언제 은주한테 손을 댔다는 거예요? 서류를 받아서 보니까 경찰서에서 발송한 조사 출석 요구서였습니다. 신고 내용을 보니까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정신적 괴롭힘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은주한테 폭력을 썼다는 거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성민이도 울상을 지으며 말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엄마. 은주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내서.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는데? 제가 엄마가 그럴 리 없다고 했죠. 그런데 은주가 계속 우기면서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성민이를 자세히 보니까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아들도 이 일로 많이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근차근 물어봤습니다. 성민아, 은주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지 말해봐. 은주가 엄마가 차례상 차릴 때 요즘 며느리들은 이것도 모르냐고 했다면서. 그리고 제사 지낼 때도 우리 집안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강요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 말은 이렇게 하면 되라고 도와주려고 한 말뿐인데 그게 강요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반찬 가져다 주실 때도 이런 것도 못 해먹냐는 식으로 말했다고. 야, 그건 정말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언제 그런 식으로 말했냐?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는데 그때 성민이가 갑자기 엄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왜? 내가 억울하니까 큰 소리 나는 거지. 거짓말로 신고당했는데 조용히 있으라고? 그게 아니라 은주가 엄마가
이렇게 화내는 것도 다 녹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녹음이라니요? 그럼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 녹음되고 있다는 말인가요? 성민아, 은주가 지금 어디 있는데? 집에 있어요. 저한테 시어머니랑 대화할 때는 꼭 녹음하라고 하더라고요. 증거로 쓸 수 있다면서.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예뻐해줬던 아이가 저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요. 그럼 너는 어쩔 거야? 엄마를 믿는 거야? 은주를 믿는 거야? 성민이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엄마, 저는 당연히 엄마를 믿어요. 하지만 은주도 제 아내잖아요. 둘 다 소중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되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도 힘들어하는데 제가 더 감정적으로 나서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다. 그럼 일단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오마. 나는 떳떳하니까. 그날 오후 경찰서에 갔습니다. 평생 경찰서라는 곳에 갈 일이 없었는데 66살에 조사받으러 가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경찰관이 조사하면서 어르신, 며느리분과 말다툼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말다툼이라기보다는 의견 차이는 있었어요. 하지만 손을 댄 적은 절대 없어요. 그럼 큰 소리를 내신 적은요? 그건 한두 번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게 폭력은 아니잖아요. 경찰관이 어르신, 요즘은 언어폭력도 가정폭력에 포함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답답했습니다. 가족끼리 좀 큰 소리 낸 것도 범죄가 된다니요. 조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있을까? 은주한테 상처를 준 게 있을까? 하면서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은주를 괴롭힐 이유는 없었어요. 오히려 잘해주려고 노력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어보니까 또 쪽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위험합니다.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이번에는 여자 글씨였습니다. 누군가 저를 도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더 불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일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라는 것.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은주가 정말로 저를 해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지 헷갈렸거든요. 하지만 새벽 4시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은주예요. 은주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전혀 달랐어요. 차갑고 위협적인 톤이었습니다. 은주야, 왜 이런 밤에 전화했어? 어머님, 내일 경찰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궁금해서요. 뭐라고 말하겠어? 사실대로 말하지. 사실이라.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사실과 제가 생각하는 사실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은주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것 같았거든요. 은주야, 너 지금 뭘 하려는 거야? 어머님, 저는 그냥 제 권리를 찾으려는 거예요. 3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못 참겠어요. 권리. 무슨 권리 말이야? 이 집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요. 어머님, 눈치 안 보고 살 권리.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어요. 어머님, 만약에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더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뭘 더 강하게 나간다는 거야?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정말 무서웠어요. 은주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이건 단순히 고부 갈등이 아니라 뭔가 계획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민이한테 전화했어요. 성민아, 어젯밤에 은주한테서 전화 왔었어. 네? 무슨 전화요? 이상한 전화였어.
뭔가 협박하는 것 같더라고. 에이, 엄마. 은주가 왜 그래요? 그냥 오해일 거예요. 성민이는 여전히 은주를 믿고 있었습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저로서는 답답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데 은주가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차에서 내려서 제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잠깐 얘기 좀 해요. 뭘 얘기하자는 거야? 어머님이 어제 경찰서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했는데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했다면서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요? 전혀 사실이 아닌데 은주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나는 그런 말 안 했어. 그냥 사실대로만 말했다고. 사실이라고 하시는데 어머님 말과 제 말이 다르면 누구를 믿을까요? 그러더니 은주가 휴대폰을 꺼내서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휴대폰 화면에는 제가 지난주에 성민이와 통화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은주가 왜 그러는 거냐? 나한테 불만이 있으면 직접 말하지라고 한 말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녹음했어? 성민이가 해준 거예요. 어머님, 이제 아시겠죠? 저한테는 증거가 있어요. 그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아들까지 은주 편에 서서 저를 감시하고 있었다니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는 걸. 그날 밤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은주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성민이마저 은주 편에 서서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성민이가 혼자 집에 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는데 앉자마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좀 진지하게 얘기해요. 뭘 얘기하자는 거야? 은주가 이혼하겠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제 아들의 아내인데 이혼까지 간다면 성민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내 때문에? 그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엄마와 은주 사이의 문제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맞아요. 성민이가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어요. 은주가 말하기를 엄마가 계속 자기를 무시하고 간섭한다고. 그래서 더 이상 이 집안과는 같이 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성민아, 솔직히 물어볼게. 너는 정말로 내가 은주를 괴롭혔다고 생각해? 성민이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엄마는 은주를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은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죠. 그럼 너는 은주 편이라는 거야? 편을 가르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성민이도 이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알겠다. 그럼 내가 은주한테 사과할게. 정말이세요? 응. 내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었나 보다. 사실 억울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도 한 걸음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주야, 나야. 네, 어머님. 목소리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일단 참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한테 상처를 줬다면 미안해. 앞으로는 조심할게. 은주가 잠시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진짜로 반성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내가 며느리한테 상처 줄 생각은 없었는데 그렇게 느꼈다니까 미안하다고. 그렇다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 앞으로는 저희 집 일에 절대 간섭하지 마세요. 그리고 명절이나 집안일도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조언도 하지 마시고요. 좀 심한 것 같았지만 그래도 평화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어. 그렇게 할게. 그리고 한 가지 더. 성민이한테 저 흉보는 것도 그만해 주세요.
내가 언제 너 흉봤다고? 어머님이 성민이한테 은주가 왜 그러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참았습니다. 알겠어. 그것도 조심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사과까지 했으니 이제 좀 평화로워지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민이가 또 집에 왔는데 이번에는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은주가 엄마를 또 신고했어요. 뭐? 내가 사과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협박죄예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언제 누구를 협박했다는 거예요? 무슨 협박을 했다는 거야? 성민이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보여줬어요. 신고 내용을 보니까 시어머니가 전화로 이혼을 막겠다며 협박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엄마가 며칠 전에 은주한테 전화하실 때 네가 성민이를 떠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셨다면서요. 야,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하지만 성민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녹음이 있어요. 뭐? 성민이가 휴대폰을 꺼내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목소리로 네가 성민이를 떠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이건 내 목소리가 맞지만 나는 이런 말 한 적 없어.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엄마 목소리인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제 목소리를 조작한 거예요. 요즘 기술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성민아, 이건 조작된 거야. 내가 그런 말 할 리 없잖아. 엄마, 설마 그런. 정말이야. 나는 은주한테 사과하고 조심하겠다고 했지. 협박 같은 건 절대 안 했어. 하지만 성민이는 저를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들마저 의심하니까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밖에 나갔어요.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뒤돌아보니까 40대 정도 되는 여자분이었어요. 얼굴은 처음 보는데 왠지 낯이 익은 것 같기도 하고. 누구세요? 저 조민이라고 해요. 성민이 직장 동료 아내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런 밤에 왜? 미니 씨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요? 은주 씨에 대한 얘기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근처 스문의 시간 카페로 가서 앉았습니다. 미니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사실 제가 며칠 전부터 어머님한테 연락하려고 했어요. 왜요? 은주 씨가 좀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미니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희 남편이 성민 씨랑 같은 부서거든요. 그런데 요즘 성민 씨가 너무 힘들어해요. 집에서 계속 문제가 생긴다면서요.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 은주 씨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요? 은주 씨가 회사 부인회에서 말하기를 시어머니가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다고, 치매 초기 증상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치매라고요? 네. 그러면서 자꾸 이상한 말을 하고 없는 일을 있다고 우긴다고. 그래서 경찰서에까지 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사람들이 정말로 제가 치매라고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일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요? 미니 씨가 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은주 씨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랑 사귀던 시절에 만났거든요.
다른 남자요? 네. 그때도 은주 씨가 비슷한 짓을 했어요. 어떤 짓이요? 그 남자, 어머니한테 똑같이 했어요.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나중에는 가정폭력으로 신고까지 했다고 들었어요. 제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그럼 은주가 저한테 하는 짓이 처음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집안이 다 뒤집어졌죠. 결국 그 남자랑도 헤어졌고요. 그런데 은주 씨가 성민 씨랑 결혼한다고 들었을 때 걱정이 됐어요. 왜 그때 말해주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믿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리고 혹시 사람이 변했을 수도 있잖아요. 미니 씨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어머님, 이거 보세요. 그건 은주의 예전 SNS 캡처 화면이었어요. 몇 년 전 게시물인데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힘들다.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몇 년 전 거라고요? 네. 전 남자친구랑 사귀던 시절이에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은주가 저한테 하는 모든 일들이 계획적이었다는 뜻이잖아요. 어머님, 조심하세요. 은주 씨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봤어요. 미니 씨 말이 맞다면 제가 지금까지 당한 모든 일들이 은주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가정폭력 신고, 녹음, 협박죄 신고까지. 하지만 이런 얘기를 성민이한테 해봤자 믿지 않을 게 뻔했어요. 아들은 아직도 은주를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2시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김정자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체포영장이 나왔습니다. 동행해 주셔야겠어요. 체포영장이요. 뭘 때문에요? 협박죄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입니다. 그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스토킹이라니요? 제가 언제 누구를 스토킹했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건 분명히 오해예요. 일단 동행해 주시고 조사받으면서 해명하세요. 결국 경찰차에 타게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하는 가운데 66살의 경찰차를 타고 가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은주의 추가 신고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은주네 집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쪽지를 문 앞에 남겨놨다고도 했고요. 어르신, 이 사진 보세요. 경찰관이 보여준 사진에는 제가 은주네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이 나와 있었어요. 이거 제가 아들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런데 3시간 동안 여기 앉아 계셨다고 하는데요. 아들이 늦는다고 해서 기다린 거예요. 그럼 이 쪽지는 뭔가요? 또 다른 증거 사진에는 제 글씨와 똑같은 쪽지가 나와 있었어요. 그만하자. 더 이상 우리 가족을 괴롭히지 마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글씨체가 어르신 것과 똑같은데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글씨를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조사받고 나서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 보니까 성민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성민아, 들어봐. 이건 다 은주가 꾸민 거야.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증거가 다 있는데 왜 계속 부인하세요? 정말이야. 나는 그런 짓 안 했어. 하지만 성민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는 이제 은주 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너무 심하게 나가시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아들마저 저를 버리다니. 성민아,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 엄마, 사람은 자기가 한 일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 야,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드시니까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은주의 계획이 성공한 거였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나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게 만든 거죠. 그날 밤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아들도 잃고 사회적으로도 범죄자가 되고 은주가 원한 게 바로 이거였겠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반전이 시작될 거라는 걸. 그날 밤 1시쯤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런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서 문구멍으로 봤더니 미니 씨가 서 있었습니다. 급하게 문을 열었더니 미니 씨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큰일이에요. 증거를 찾았어요. 무슨 증거요? 은주 씨가 어머님을 함정에 빠뜨린 증거요. 미니 씨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더니 화면을 보여줬어요. 어머님,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은주와 누군가의 대화였는데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 함정 파기 성공했어. 어떻게 했는데? 목소리 합성 프로그램 써서 협박 녹음 만들었어. 크크. 대박. 크크크.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치매라고 소문 더 퍼뜨리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예정. 그 대화를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로 은주가 모든 걸 조작한 거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했어요? 저희 남편이 성민 씨 컴퓨터 수리해 주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성민 씨도 모르게 은주 씨가 사용한 것 같아요. 미니 씨가 계속 스크롤을 내리면서 보여줬어요. 시어머니, 글씨체 연습하는 게 제일 어려웠어. 그래도 완벽하게 따라했잖아. 크크. 응, 쪽지도 완벽했고. 이제 스토킹범 만들기 성공. 이 사람이 누구예요? 상대방 이름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최민석이라고. 은주 씨, 대학 선배래요. 둘이 바람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은주가 저를 제거하려는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미니 씨가 다른 폴더를 열어서 보여준 건 음성 파일들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은주 씨가 어머님 목소리를 합성하는 과정이 다 녹음되어 있어요. 파일을 재생해보니까 정말 소름 끼쳤어요. 은주가 제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네가 성민이를 떠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연습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이걸로 경찰서에 가면 되겠어요? 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미니 씨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는데 이번엔 사진들이었어요. 은주가 제 글씨를 연습하면서 쪽지를 쓰는 모습이 셀카로 찍혀 있었습니다. 이 바보가 증거를 다 남겨놨네요. 그러게요. 너무 자신만만해서 실수한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 증거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인정받을지가 관건이었죠. 미니 씨,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일단 변호사 선임하세요. 그리고 이 증거들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무고죄로 맞고소하세요. 다음 날 아침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젊은 여자 변호사였는데 증거들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님, 이건 명백한 무고죄예요. 그것도 아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네요. 그럼 제가 이길 수 있어요? 물론이죠.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승산이 충분해요. 변호사 선생님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무고죄로 맞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주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성민이를 설득하는 일이었어요. 아직도 은주를 믿고 있을 테니까요. 그날 오후 성민이한테 전화했어요. 성민아, 엄마한테 올 수 있어? 왜요? 또 은주 욕하려고요? 아니야.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뭔데요? 와보면 알아. 성민이가 마지못해 집에 왔어요. 여전히 저를 의심하는 눈빛이었지만 일단 노트북을 켜서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조작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더니 음성 파일을 듣고는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은주가 엄마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성민이가 한참 동안 화면을 보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은주만 믿고 엄마를 의심했어요. 괜찮다. 너도 속은 거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한 거예요? 미니 씨 이야기를 해줬더니 성민이가 더 충격받더라고요. 그럼 은주가 다른 남자하고도 그런 것 같아. 그때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은주였습니다. 여보, 왜 차가 밖에 있어? 안에 있어. 성민이가 당황하며 문 쪽을 보았는데 제가 그냥 들어오라고 해라고 말했어요. 성민아, 문 열어줘. 문이 열리자 은주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노트북을 보고 있는 걸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주야, 이게 뭐야? 노트북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더니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어떻게? 네가 한 짓이 다 드러났어. 그 순간 은주가 갑자기 돌변했어요. 뭐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머님이 조작한 거죠? 은주야, 내 목소리로 녹음된 파일도 있어. 음성 파일을 재생하자 은주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아니야, 이건 가짜야. 누군가 내 목소리를 흉내낸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성민이가 은주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은주야, 너 정말로 이런 짓을 한 거야?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다 오해야. 오해라고? 네가 엄마 목소리 합성하는 것까지 녹음되어 있는데 은주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 맞아. 내가 했어. 그런데 그게 뭐 어때서?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가 된 거죠. 나는 3년 동안 저 여자 때문에 고생했어. 매일 눈치 보면서 살았고. 그런데 왜 내가 참아야 해? 은주야.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 있었어. 저 여자가 있는 한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 그때 은주가 저를 보며 소리쳤어요. 어머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처음부터 저를 싫어했다는 거. 나는 너를 싫어한 적 없어. 거짓말. 저한테 하는 말투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우리 집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무시했잖아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 말들이 무시로 들렸다니. 그럼 너는 왜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우는 거야? 그 말에 은주가 더 흥분했어요. 그 사람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요. 시어머니, 눈치 볼 필요 없다고 하면서 성민이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너 진짜로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야? 그래, 맞아. 당신보다 훨씬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 완전히 자폭해버린 거죠.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어요.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이은주 씨죠? 무고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나왔습니다. 은주가 마지막까지 발악했어요. 아니야. 이건 다 그 할망구가 꾸민 거야.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죠. 은주는 결국 수갑을 차고 끌려갔어요. 성민이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는데 제가 가서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괜찮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깨진 가족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은주가 체포된 후 며칠 동안은 정말 조용했어요. 성민이는 회사도 며칠 쉬고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고 저도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일주일 후 성민이가 집에 왔어요. 얼굴은 많이 상해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밝아 보였어요. 엄마, 은주 재판 얘기 들으셨어요? 응. 변호사 선생님한테 들었어. 무고죄, 사문서 위조, 협박죄까지 3년은 받을 것 같다고 하던데요. 그래. 성민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저 정말 바보였죠. 3년 동안 같이 살면서도 은주의 진짜 모습을 몰랐어요. 성민아, 너를 탓할 생각은 없어. 사랑하는 사람의 거짓말을 의심하기는 어려운 거야.
하지만 엄마를 의심한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성민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들아, 엄마도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 내 아들마저 날 버렸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도 피해자야. 은주한테 속은 거니까. 성민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이혼부터 하고 천천히 상처 치유하자.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 말아라. 그날부터 성민이는 다시 제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예전의 모자 관계를 되찾아갔습니다. 한 달 후, 은주의 재판이 있었어요. 법정에서 은주를 다시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예전의 단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이었거든요. 판사가 판결을 선고할 때 은주가 마지막으로 저를 보며 소리쳤어요. 어머님, 저도 잘못했지만 어머님도 저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셨어야죠. 그 말을 듣고 한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정말로 제가 은주를 이해하려고 충분히 노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성민이한테 물어봤어요. 성민아, 엄마가 정말로 은주한테 잘못한 게 있을까? 엄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오늘 법정에서 은주 말을 들으니까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줬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성민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엄마도 실수할 수 있고 은주도 상처받을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과 조작으로 복수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도 엄마가 좀 더 세심하게 배려했으면. 엄마, 자책하지 마세요. 엄마는 충분히 노력하셨어요.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미니 씨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재판 끝나신 거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미니 씨. 미니 씨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미니 씨와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미니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사실 제가 이 일을 도와드린 건 어머님만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저도 시어머니가 계시거든요. 만약 은주 씨 같은 사람 때문에 시어머님이 고생하신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미니 씨 같은 좋은 사람들도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몇 개월이 지나고 성민이가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예전 직장에서는 은주 때문에 눈치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새 직장 어때? 좋아. 사람들도 좋고 일도 재미있어. 그럼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네. 응. 엄마도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야. 정말로 그랬어요.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가족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라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1년 후, 성민이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소개해줬어요. 수진이라는 아이였는데, 은주와는 정반대로 솔직하고 밝은 성격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수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성민이 오빠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뭐가 대단해? 힘든 일 겪으시면서도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요. 저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성민이와 수진이가 결혼 얘기를 꺼낼 때 제가 먼저 말했어요. 이번에는 엄마가 간섭하지 않을게. 너희 둘이 알아서 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말해. 엄마, 간섭이 아니라 조언이에요. 엄마 조언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성민이 말에 수진이도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어머님. 저 어머님 조언 많이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행복한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수진이는 제 의견을 귀담아 들었고 저도 수진이 의견을 존중했거든요. 결혼식 날
줄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닙니다.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지난 일들을 돌이켜봤어요. 은주와의 갈등도 결국은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물론 은주가 한 일들은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며느리도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좋은 의도로 한 일도 상대방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은 성민이와 수진이, 그리고 작년에 태어난 손녀 지은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가끔 은주 생각이 날 때도 있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냥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테니까요. 어제 수진이가 지은이를 업고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지은이가 할머니 보고 웃어요. 정말로 지은이가 제 얼굴을 보며 방긋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제가 지켜야 할 건 이 작은 일상의 행복이었어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손녀와 함께 보는 만화 영화, 성민이가 퇴근해서 엄마, 오늘 뭐 해 먹었어요? 라고 묻는 그 순간들 말이에요. 지금도 가끔 동네에서 제 이야기를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함정에 빠뜨렸다더라고 말이죠. 처음에는 신경 쓰였지만 이제는 별로 개의치 않아요.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있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저를 믿어주니까요. 미니 씨와는 지금도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가끔 만나서 차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얼마 전에 미니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강하세요. 뭐가 강해? 그 모든 일을 겪고도 마음의 원망을 품지 않으시잖아요. 원망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보다는 앞으로 더 잘 살아야지. 사실 처음에는 정말 원망스럽고 화가 났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원망과 분노는 결국 저 자신만 괴롭힌다는 거였어요. 그보다는 이 일을 통해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낫겠다 싶었죠. 요즘 수진이가 처사이 육아로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괜찮다. 처음에는 다 그래라고 하면서 도와주면 정말 고마워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은주와도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후회해봤자 소용없죠. 중요한 건 지금이니까요. 며칠 전에는 성민이가 승진 소식을 가져왔어요.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동안 힘든 일 많았는데도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고요. 엄마, 부장 되면 월급도 많이 오른대요. 그래? 그럼 이제 엄마 용돈 늘려줘야겠네. 당연하죠. 엄마 용돈은 기본이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릴게요. 이런 평범한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수진이가 지은이 업고 와서 아침밥을 같이 먹었어요. 된장찌개에 김치, 계란 후라이. 정말 소박한 밥상이지만 가족들과 함께 먹으니까 꿀맛이었어요. 지은이가 이제 돌이 다 되어가서 옹알이도 하고 혼자서 일어서려고 하기도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껴요. 이렇게 작은 생명이 자라나서 언젠가는 저처럼 할머니가 될 테고 또 다른 가족들을 만들어갈 테니까요. 제가 지은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건 재산이 아니라 가족의 소중함이에요.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힘들 때 함께 이겨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하게 사는 것의 가치를 알려주고 싶어요. 어젯밤에 성민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아니, 은주 때문에 치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진짜로 치매 걸릴까 봐 무서워요. 바보야. 치매 걸려도
엄마가 돌봐줄게. 네가 어릴 때 엄마가 돌봤듯이.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그게 가족이니까. 그 말을 하면서 새삼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도 끝까지 함께하는 거구나. 은주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나 봐요. 가족이 되려면 서로 맞춰가야 하는 건데 자기 방식대로만 하려고 했으니까요. 물론 제가 완벽했던 건 아니지만 적어도 가족을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정말 괜찮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할 거고 수진이와는 서로 존중하며 지낼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녀 지은이가 따뜻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여러분도 가족 간의 작은 갈등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길이 보일 거예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지켜나갈 자신도 있어요. 힘든 시간을 견뎌냈으니까 이제는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세요.